뉴스이슈 3부입니다. 오늘 국정원, 검찰, 또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때 칼찬 순사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또 정권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올해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칼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삐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은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성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오늘 개성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소장인 천혜성 차관이 황충성 소장 대리와 10시 반에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 차관과 황 소장 대리의 협의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배임 부분에 대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고질적인 재벌 기업의 범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 2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결론냈으며 오는 17일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상무부에 검토를 지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적용 법률은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수입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연합과 철강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도 경고했습니다. But if they do that, then we put a big tax of 25% on their cars, and believe me, they won't be doing it very long. The European Union has not treated us well.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 국가가 미국의 우방국들이고 수입차 딜러 등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자동차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구 소식을 좀 다뤄볼 텐데 요즘 배구 진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네네.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5라운드가 끝났고요. 네네. 끝까지 지금 순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갈수록 순위 경쟁 안개 속인데요. 제가 네. 먼저 라운드 개념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배구는 남녀 모두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각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것을 한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부가 7개 팀, 여자부가 6개 팀이니까 한 라운드는 팀별로 남자부는 6경기, 여자부는 5경기를 치르면 끝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5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6라운드 한 라운드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자부는 6경기, 여자부는 5경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번 주에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순위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어제 그 갈 길 바쁜 IBK 기업은행 고춧가루 부대를 만났습니다. 현대건설을 만났어요. 아주 네네. 접전이 펼쳐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또 실제로도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대로 IBK 기업은행은 어제 경기 전까지 4위로 내려앉아서 플레이오프 진출권 3장을 차지하기 위해 4화를 걸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현대건설은 시즌 초 부진을 딛고 최근 7경기 6승 1패로 가장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부대가 등장을 한 것인데요. 네. 1, 2세트의 주요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세트는 기업은행 주포 어나이와 고예림의 쌍포가 활발하게 가동되면서 기업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어나이 선수의 움직임이 참 가벼웠고요. 고예림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2세트에서 현대건설의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수비의 핵으로 떠오른 고유민이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외국인 선수 마야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든든한 국가대표 센터 양효진도 불을 뿜었습니다. 접전 끝에 현대건설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자, 3세트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었는데 현대건설 쪽으로 좀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터 이다영 세터가 아주 기질을 발휘한 순간인데요. 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대5 동점 상황에서 이다영이 넣은 서브인데요. 아웃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도희 감독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이다영은 못내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요. 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끝까지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라인 끝에 가까스로 공이 걸렸습니다. 예. 결국 판독 결과 인으로 판정이 됐고요. 이다영과 현대건설 선수들 좋아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리시브를 공급한 현대건설과 달리 기업은행의 시종일관 리시브가 불안했거든요. 예, 예. 25대 14로 현대건설이 손쉬운 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IBK 기업은행 역전승을 거뒀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이 예. 재역전승을 일궈내는데요. 이게 배구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가 경기거든요. 봐요. 예. 그래서 분위기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정말 의지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세트에서 시속 게임이 펼쳐졌지만 중요한 순간에 역시 어나이와 고예림이 차곡차곡 득점을 쌓았고 센터 김수지도 중앙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1, 2세트에 무거워 보였던 김희진도 4세트부터 살아나면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선수들 표정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예. 25대 22로 4세트를 가져갔고요. 5세트에서도 김희진과 고예림이 중심을 잡으면서 결국 15대 12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2의 진땀승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던지 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또 경기 결과가 기적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지만 팬들은 이런 경기 참 좋아하죠. 뭐 정말 네, 두 팀 그렇습니다. 팬들도 숨죽여서 경기를 봤을 것 같은데요. 순위표에도 좀 변동이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전까지 2연패를 당하면서 네. 4위로 내려앉았던 기업은행이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순위표를 보시겠습니다. 흥국생명이 승점과 승수에서 모두 앞서면서 1위로 5라운드를 마친 상황이고요.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45점으로 2위, 같은 승점의 IBK 기업은행이 3위, 승점이 2점 부족한 GS칼텍스가 4위입니다. 어제 기업은행이 승점 2점을 가져가면서 3, 4위 자리가 하루 만에 뒤바뀌었는데요. 네. 여자분은 준 플레이오프가 없이 3위까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때문에 2위부터 4위까지의 숨막히는 경쟁이 6라운드에서도 계속 펼쳐질 전망입니다. 예. 당장 내일이죠.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역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보는 팬들은 갈수록 흥미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기를 보기 위해서 팬들은 시간을 내고 또 열정을 쏟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양시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학교들의 학생들에 대한 각종 서식에서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부모 1 그리고 부모 2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서 학교 서식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관련 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72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가 192cm에 몸무게는 110.2kg으로 비만이라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 의료센터에서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주치의 숀 콜린은 백악관에 전달한 건강검진 결과 요약 메모에서 모든 결과를 고려할 때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